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 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 응원, 무한 지지, 무한 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 마을의 심리 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K장녀 응애입니다. 저는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취업하고 서울에 혼자 독립하여 올라오게 됐어요. 전 성인이 된 이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엄마가 다소 의존적인 성향이시거든요. 저에게 정말 시시콜콜한 말이 다 하시는데 그게 좀 버겁게 느껴졌어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이혼 가족으로 엄마, 저, 동생 한 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응애야, 엄마 너무 우울하고 외로워. 좋은 남자 어디 없니? 엄마 요새 만나고 있는 남자 있는데 이 남자랑 사이가 안 좋은데 문자 좀 대신 써줄 수 없어? 이혼하고 혼자가 되신 엄마가 외롭다면서 네이버 동호회 밴드로 남자친구를 구하시고 시시콜콜하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정말 이제 듣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혼한 건 엄마 아빠이긴 하지만 사실 제게 엄연히 아빠가 있는 상황이고 50대 다 큰 성인 어른이 그것도 내 엄마가 마치 저에게 친구에게 하는 말처럼 남자 이야기, 외롭다는 이야기,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본인은 성격이 나빠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딸인 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시는데 아무리 친구처럼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이야기나 서슴없이 할 수 있나요? 심지어 저는 엄마와 가까운 느낌이 전혀 들지도 않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학교, 독서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낸 적도 없어요. 당연히 엄마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도 변하진 않지만 친구처럼 가깝다는 생각은 저에게 들진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흔히 말하는 엄마로서의 존경스러운 부분을 여전히 갖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남자 이야기,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니 제 머릿속에 엄마의 이미지가 와장창 깨지는 것 같고 좀 세게 이야기하면 엄마의 징징대는 소리를 그만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서울에 혼자 독립하여 올라왔을 때 기뻤던 것은 실시간으로 이런 엄마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엄마가 자기가 외롭다며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전화로 간간히 듣던 엄마의 투정을 이전처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이 벌써 겁나면서도 이런 제가 너무 불효자인 건가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그러게요. 굉장히 우리 응애님 생각보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충분히 본인도 이제 좀 애도의 과정을 겪으셨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충분하지 않고 어머니의 감정을 되게 받아주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힘든 건 또 이해가 가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어머니에 대해서 완전히 또 막 그거 아닌데 왜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신 것 같고 그러자니 뭐 본인 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신 것 같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응애님께서 10대부터 이 이혼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위로받지 못하고 좀 다뤄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마음이 찌릿했던 부분이 자기는 학교 독서실만 왔다 갔다 했고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낸 적도 없고 엄마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또 엄마를 자신이 사랑하는 것도 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친밀하게 느끼진 않는다. 이런 부분이 왠지 저는 거기가 제일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응애님 마음에는 의무감, 죄책감, 내가 딸로서 해야 될 도리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감정들은 색깔이 반짝반짝하진 않잖아요. 무겁죠. 무겁고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 속상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명제는 딱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랑의 느낌을 많이 충분히 주고받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사연을 읽어서도 저희도 좀 느껴지니까 감정 교류 같은 거 말이죠.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너무 어렵죠. 그 관계에서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독립이라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건강한 독립이 뭔지 모르면 사실 자녀가 또 혼자 할 수 있는 게 또 아닌 거고 뭐 다양한 이제 역동과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수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독립이 뭔지 자녀를 맞아요. 이제 그쵸. 내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지식도 없었고 책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무턱대고 저희가 뭐 부모님을 무조건 모시고 사세요, 뭐 아니면 외면하세요 이런 말 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독립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독립이 아니긴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뭐 부산 이렇게 떨어져 있으시긴 하지만 우리 응애님은 어머니에게 완전한 독립을 하기는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이 건강한 독립이라는 게 뭐 우리 댕강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서로 간의 독립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건강하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떠세요? 다른 두 분께서는 혹은 뭐 저를 포함해서 좀 부모님과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건강 독립하신 것 같은지 뭐 하셨다면 또 어떤 또 방법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한 것 같거든요. 어때요? 건강한 독립 저는 최근에 이룬 것 같고요. 이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이제 상담사가 되기까지의 상담사들도 상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회기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건강한 독립을 비로소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거 그거부터 전 좀 출발을 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아까 이제 저희 댕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응애님도 좀 독립을 못하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전혀 뭐 응애님을 탓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라 응애님도 지나치게 엄마를 좀 신경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어머님이 좀 인생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호회 가셔서 애인 만들고 되게 얼마나 생생하세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라는 사람이 이제 아빠와의 관계, 나의 아픔 이런 거랑 다 융합해서 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독립이 되게 어려우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응애님이 그 감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외의 해답은 자녀의 독립이 있을 수도 있다. 말씀 주신 거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응애님이 오히려 좀 어머니께 더 붙어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생각해보면 동호회를 다 나가십니다. 네이버 밴드? 굉장히 지금 신문물이세요. 적극적이세요. 적극적이세요. 흔히 말하는 그 징징거리시긴 하시지만 본인만의 또 그런 활동은 다 하신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거에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응애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내면에는 어머니 응당 이래야만 해. 약간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사연 보내주셨을 때 쓰셨듯이 어머니가 좀 약간 존경할 만한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댕강님 말씀처럼 되게 건강하게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시고 있는 어머니가 어떤 응애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응애님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응당 이래야지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참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식당 같은 데 가요. 그러면 캐셔에게 친절하지 못한 어머니를 볼 때마다 화가 갑자기 솟는 거지. 왜냐?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을 꿈꾸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약간이라도 흐트러지면 이거 아닌데? 갑자기 화가 딱 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응애님이나 저나 좀 부모님에 대해서 응당 이래야만 해야 하는 기대치가 있고 그걸 깨지는 걸 아직 용납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그냥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식의 인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건강한 독립의 출발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리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난 건강한 독립을 했다고는 조금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한 게 이런 마음이 아직 조금 내면에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약간 이런 상황에 진짜 딱 닥쳤다. 저 같은 경우는 응애님이랑 사실 비슷하게 행동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아직 건강한 전 독립을 못 이룬 거긴 하죠. 그래도 제3자로서 그래도 응애님에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보고 싶은 건 있긴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온갖 말을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난 그래서 반대로 응애님도 지금 응애님이 힘든 거 다 얘기해봐라? 어머니한테 다 얘기해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뀌진 않습니다. 솔직히 어머니한테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았어 바뀔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100%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저는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저는 응애님이 마음이 한번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들거든요. 그러게요. 표현 자기의 힘든 표현은 어떻게 해오셨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이 사연만으로는 뭐 당연히 다 알지 못하지만 응애님은 오히려 말할 곳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디에 얘기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응애님 이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근데 어머니한테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엄마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진짜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그냥 감정 토로 대상으로 엄마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응애야 나 요즘 외로운데 동생 데리고 서울 갈까? 이 말이 응애님한테 무겁게 들릴 수 있는데 엄마는 그냥 한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서울 살이 쉽지 않아요. 그냥 거기 부산에 있어요. 이렇게 계세요. 아유 그냥 돈도 많이 들고 지방이 좋아요. 나중에 노년 사시기에는. 그러니까 좀 이런 가볍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음이 철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 워딩대로 안 들리시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진짜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엄마가 예를 들면 오신다는 건 그냥 툭 던진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야 밥 먹자 이런 느낌으로 딸한테 할 말 딱 없으니까 밥 한번 먹자를 서울에 살래 약간 이렇게 보고 싶다는 말, 외롭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서울 이사 오는 게 쉽습니까? 솔직히 쉽진 않죠. 주거지를 옮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 요즘에 남자친구 뭐 이렇게 했다. 그냥 툭 던진 거야.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사람한테 툭 던지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응애님 받아들인 응애님이 너무 약간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응애님이 그런 가볍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응애님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어머님한테. 쉽진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쵸.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한번 하면 응어리들이 조금 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의외의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의외로 편안함을 느끼면 좀 응어리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뭔가 무거운 얘기도 용기가 나시면 좋겠지만 그냥 편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는 거?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도 이 응애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높은 확률로 모르신다 생각해요. 모르실 것 같아요. 설마 아시고도 응애님이 그러니까. 불편한 걸 아시고도 계속 말씀을 하실까? 그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그냥 몇십 년간 해왔던 대로 그냥 툭툭 이야기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몇십 년을 그냥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그런 연장선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이거는 또 표현법을 좀 잘해야겠지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머니도 한번 인지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말 듣다 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을 했을 때 어머님이 표면적으로는 뭐 그런 말을 해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작은 균열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던지는 말이 이 사람한테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를 하시기보다 내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문제 해결의 가장 지름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표현에 의의를 두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응애님이 해줬으면 좋겠는 게 어머니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나를 변화시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실제로도. 맞아. 어머니의 말씀을 다 들어드리는 게 흔히 말하는 여기 사연에서 말씀하신 뭐 효녀다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 공감 다 공감하고 다 예스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계속 그냥 거기에 막 매달려 있는 거야. 거기 그게 사실은 효녀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제 응애님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기대, 효녀에 대한 뭔가 개념 여기가 조금 되게 좀 단단하게 있으신 것 같다. 근데 그걸 한번 깨보는 작업이 응애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감히 이제 좀 추측건데 좀 의존적인 성향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의존적인 성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조금 다르게 찾아서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여기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툭툭 그냥
뭐 문화센터에서 이거 열렸습니다. 그냥 카톡 툭, 링크 툭. 이 정도만 이런 하는 거 한번 거지. 가보세요. 가보세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대응해도 사실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긴 하네요. 저는 그 효녀라는 개념이 엄마 말 다 들어주고 막 다 이해하고 엄마를 막 속속들이 막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걸 오히려 그냥 도움 줄 수 있네. MZ 세대로서 엄마가 모르는 거 알려줄 수 있는 거 오히려 그게 좀 더 적합한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응애님이 이제 엄마한테 친밀한 감정 못 느낀다는 게 계속 이제 남는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머님하고 친밀함을 조금 쌓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좀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물론 가시면 싸우실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엄마 모습을 봐서 실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동고동락 하시면서 친밀함을 쌓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서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그러게요. 드네요. 근데 아마 응애님은 그 자체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행 가는 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한번 가보는 거는 좀 실험이긴 하지. 어떻게 보면 응애님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에서 참 어려운 게 좀 응당 이래야만 해 이런 기대 같은 게 있으니까 기대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뭐 잠깐 우리도 얘기했었지만 저 또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슈퍼히어로의 부모님을 항상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아닐 경우에 너무 실망하고 기대치가 꺾이면서 갈등이 너무 생겨서 대화하기 싫고 근데 그게 독립은 아니고 그냥 잠깐 귀를 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응애님도 그 기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근데 기대치를 안 가진다는 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저는 제가 이제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사람이다 저 사람. 부모님도 나약한 사람이다. 약간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냥 나약한 인간이라는 마음을 한번 가지니까 오히려 아까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자식으로서 조언도 좀 줄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서로가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고 부모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모든 걸 다 공감하지 못하지만 좀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응원해 줄 수 있는 응원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응애 마을의 어떤 모토잖아요. 서로 이제 응원해 주고 정말 그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려면 그냥 저 사람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애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기들은 다 넘어져도 다 그냥 수용받듯이 부모님도 어떠면 그 아기일 수도 있는 거지. 그쵸. 부모님도 아기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부모님 아기가 아니어야 돼. 넘어지면 절대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응원도 못하고 서로 지지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도 응애다. 다 응애다. 우린 전부 응애다. 부모님도 응애다. 부모님도 인간이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조금 부모님과의 그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두 분은 좀 그런 걸 어떻게 좀 해결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전 이제 응애님이 20대 중반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0대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히어로죠. 나를 지켜주고 그쵸. 나를 위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다 지켜주시고 근데 이제 또 20대 중반이 되어가시고 그러니까 응애님도 이제 엄마를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신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나이가 됐을 때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기 같을 때 나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좀 인간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응애님도 지금 아직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 아직 조금 10대 때 아픔이 많이 응어리가 덜 풀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스스로 그 응어리를 풀고 좀 더 관계를 나아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번 그 장면을 나눠서 내가 10대 때 엄마한테 받았어야 되는 거, 느꼈어야 되는 거, 못 받은 건 아쉬운 거고 힘든 거고 내가 좀 아팠던 건 맞지만 지금 20대가 돼서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내가 같이 엄마랑 힘든 거 같이 이겨내고 어려운 건 같이 상의하고 엄마 힘든 걸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이제 좀 점점 그런 위치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참 이 언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 게 우리가 어머니를 설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사실 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번 오늘 이제 에피소드 끝나고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게 어머니는 이런 성향이구나. 어머니는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혹은 또 어머니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사람 자체로서 네, 근데 그런 그게 거죠?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써봐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정말 이제 혈연 관계로 이제 맺어지고 앞으로도 이제 몇십 년을 같이 살 건데 그럼 이 두 사람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은 뭘까? 오히려 조금 좀 차갑게 바라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결 중심적으로. 네, 완전한 독립이라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독립이라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이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건강한 독립이라는 게 부모님에게도 나에게도 너무 큰 막 아픔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 저 사람의 성향과 내 성향을 잘 알고 그 성향에 맞게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건강한 독립이 각자가 행복하길 바라는 건데 엄마를 안다는 거, 아빠를 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언제 행복할 때 아는 것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 행복을 응원해드리고 지지해드릴 수 있지만 내가 부모님의 유일한 행복이 될 수가 없고. 맞아요. 근데 전 그런 의미에서 참 응애님의 어머님이 의외로 행복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혼의 그늘에서 이미 벗어나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러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응애님한테 조금 이기적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응애님이 이미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이혼의 책임을 자녀가 질 필요가 없죠. 맞아. 맞아요. 정말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응애님의 잘못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쵸. 선택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응애님이 너무 따뜻하고 속 깊은 자녀임을 저희가 아니까 조금은 더 이기적이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응애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일부러 약간 맞아요. 본인의 감정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이혼에 대한 그 아픔 계속 느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뭔가 응어리가 아직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라는 것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이렇게 응애님 사연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사실 응애님의 사연이 막 우리의 사연 같다 이렇게 완전히 막 공감되지 않았지만 듣다 보니 아 우리도 응애님이랑 같은 지금 과정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아 우리가 여전히 건강한 독립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ING다. 평생의 어떤 숙제일 수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뭐 단칼에 어머니 아버지와 건강한 독립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자르듯이 오늘부터 독립 이게 아니라 정말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건강한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좀 오늘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저는 끝으로 건강함과 행복이 생각보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건강함과 행복에 노력하기에도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애님도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건강 독립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응애님을 응원을 하면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